글쎄, 제 입장에서는 뭐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지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냐. 번번이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기성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할래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작성자,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중앙지검장 때 그 성남에 어디 그 조직폭력사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느 대선 주자 당시에는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재소자의 또 말을 빌려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라고 수사팀에서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에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께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년 전에 김대엽 사건이나 기안건설 사건 같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에 허물어지고 판단을 잘못하실 분들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공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재소자 어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웅 의원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뭐 입장문만 제가 좀 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보자 뒤에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전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총장님, 방금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말씀하시겠다 했는데요. 그 여당 차원에서 무슨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면 참석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저를 무슨 현안 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둔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홍 검사로부터 이제 검찰에서도 감찰하고 나중에 아니면 수사까지 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속하게 나는 조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식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 처와 한동훈 검사장의 그 채널A를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저는 그 어느 언론의 그 고발장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해서 썼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좀 크게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니까 이게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제 처에 무슨 주가 조작 의혹이냐 하는 게 지금 특수부에서 1년 6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찰청에 2013년 그 무슨 내사 첩보 보고서인가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이 되며 또 뉴스타파가 한번 공개하고 나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벌떼처럼 그거를 보도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거는 그 첩보 보고서에 관련된 거는 금방 확인해 보면은 주가의 변동도 없고 그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은 조사도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도 시기도 그게 벌써 11년 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고 제가 그거를 못알아 야당에다가 던져서 고발을 해달라고 하며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한동훈 검사도 그 당시에는 실명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일단 인권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에다가 제가 남부지검 사건까지 전부 끌어다가 중앙지검에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제가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이거를 야당에다가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뭐가 앞뒤가 맞는 거지 뭐 유리한 게 있습니까 저한테? 한동훈 검사 그 사건도 그 담당 부서에서 9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올렸는데도 결재를 안 해주는 검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한동훈 검사 사건 자체가 혐의 없음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명예훼손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채널A 갖고 도대체 장사를 얼마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은 그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저 자체도 수사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대검 실무진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맞질 않아서 수사심의에 회부하려는 것도 못하고 계속 수사를 지휘권을 박탈하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그거를 야당을 통해 갖고 고발을 시켜 갖고 뭘 어쩌자고 한다는 겁니까? 상식에 맞아야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만 또
수사정보 정책관이 네. 검찰총장 네.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정당한 일이라면 자기 원래 본래 하는 일이라면 저 대검 차장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차장한테 보고하든지 차장 보고를 하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총선 전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각종 그 선거사범 사건에 대한 지휘에 분주할 때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걸 가지고 해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사정보 정책관이 네.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 보도에 난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네. 이 의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근거가 있으면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대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근거로 네. 한풍성 보냄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파일이 텔레그램 채팅창이 자료 캡처가 됐는데 그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갑동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아 먹었고 내가 그 현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해가지고 뭐 목격자라고 하면서 박아무개라고 해서 제가 진정서를 딱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는 그거 쓴 적 없다 그래 박아무개는. 그럼 그 문서가 뭡니까? 그게 괴문서 아닙니까? 문서가 있고 이것이 디지털 형태든 지면 형태든지 간에 그 출처와 그리고 작성자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난 6월인가 7월 달에 뭐 저에 대한 무슨 엑스파일이라는 거, 그죠? 그 장모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출처가 있습니까?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까? 그게 있어야만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선거에 나온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정도의 근거로는 이제 언론이 보도할 수 없다고 보시나요? 그 정도 근거를 갖고 이제 거기는 보도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보도가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근거가 안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그래 첫 번째 보도는 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야죠. 누군지. 그죠? 지금 뭐 그럼 언론에 그 제보한 사람은 그게 왜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이런 데 최초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거를 대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 이제 네. 그런 걸 가지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네.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증거라는 무슨 재판의 증거를 대라는 것이 아니고 상식에 맞는 합당한 근거를 대고 이 의혹을 계속 진행시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후보님 예. 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당에서 지금 네. 이재용 후보 같은 경우는 진상특위를 만들어서 네. 당 차원에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뭐 당 차원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캠프에서도 이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 정치공작 진상 그 규명 특위를 이제 출범시킬 예정이고 일단 뭐 그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들 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이런 그 정치 공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특위를 저희도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장님 메이저 언론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반 언론은 보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를 하는 자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를테면
뉴스타파나 저 뭐죠?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줘가지고 처음부터 독자가 많고 이런 데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에 아니 어디 이거 좀 아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던져놓고 쭉 따라가지 말고 자신 있으면은 처음부터 좀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바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더 진행되는 걸 좀 보든지. 앞에 좀 펴주세요. 검찰 공익제보자 지금 비판하셨는데요. 김호수 검찰이 지금 정치 공작을 공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총장님의 측근이라고 조금만. 각자 하는 사람들이지. 누구의 뭐제 사적인 무슨 뒤에 조심하십시오. 것도 아니고 뒤에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넘어갑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아이고 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중간찮아?